풍선자 반복 수학 수일 상가함수의 활용 이제 세 번째 강의고요. 이제 118페이지 보시면 생활 속의 상가함수라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뭐 흔히 말하는 그쵸? 실용적인 뭐 이런 문제들, 실생활 문제들 뭐 이런 건데 진짜 문제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좀 난감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개념 박스 보시면 둘째 줄에 이때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적절히 이용한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긴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주로 외접원 관련돼서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요. 주로 외접원과 관련돼서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나오죠. 외접원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거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요. 포인트가 끼인 각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주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코사인 법칙에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인 법칙이 들어가거나 하시면 돼요. 왜냐면 외접원이라고 대놓고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저 개념 박스처럼 그냥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적절히 이용한다. 이거밖에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118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사인 법칙을 이용한 실생활 문제 유형 11이고 13번 문제가 돼 있죠. 1번 문제가 아니고요. 13번 문제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최대한 실생활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온 것처럼 보이는데 뭐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등변은 아니지만 길다랗게 두 개가 있나 봐요. 길다랗게 있고 72도 78도 그림 잘못 그렸네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리고 변의 길이가 2km.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문제에서 A 지점과 C 지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묻는 게 되겠죠. 뭐 편의상 윌 B라고 하고 그럼 이 길이도 그냥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단 사인 72도 왜냐하면 특수각이 아니니까 이게 없으면 절대 때려 죽여도 문제 못 풉니다. 계산기 표가 있지 않는 이상은요. 사인 78도 0.98 뭘 쓸진 모르겠지만 이걸 써달라는 얘기고요. 자, 근데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인을 쓸 거냐 코사인을 쓸 거냐라는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각 A만 구할 수 있으면 변의 길이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끼인 각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끼인 각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변의 길이가 두 개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끼인 각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쓰나 보다. 그리고 대놓고 단 사인 얼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거고요. 근데 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인 A분의 2는 사인 B분의 B가 될 텐데 사인 A, B를 구하는 거지만 사인 A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겨우시겠지만 180도에서 아이고 각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니까 A라는 거는 180도 빼기 B 더하기 C일 거고요. B랑 C가 72랑 78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150이라서 30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쓴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식을 다시 쓴다면 사인 30도 분의 2는 사인 B 분의 B가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B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B는 사인 30도 분의 2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죠. 아, 자꾸 B라고 했는데 사인 B가 72입니다, 여러분. 사인 72도예요. 그래서 주어진 숫자들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외접원이란 얘기가 없어도 이 문제에서 굳이 사인 법칙을 쓰는 이유는 끼인 각이나 세 변의 길이가 코사인인데 끼인 각이 나오려면 적어도 변 길이 두 개는 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마저도 없어서 사인 법칙으로 가는 게 맞고 또 하나 단서는 문제에서 단 이래 놓고는 사인 값들을 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인 법칙으로 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 문제처럼 이제 하나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119페이지 가서 또 볼게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실생활 문제.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유형 이름이 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이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코사인을 쓰고 싶으면
끼인각이 나오거나 세변의 길이가 나온다. 근데 끼인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변 두 개에 대한 끼인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8페이지를 보시면, 119페이지를 보시면 문제 17번에서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썼지만 뭐 원탁의 크기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시하시고 그냥 삼각형의 점들만 모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A, B, C라고 잡고요. 요 길이가 1.5m, 저 길이가 1m. 자, 중요한 거, 요 각이 60도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게 끼인각입니다. 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말 그대로 이게 끼인각이지 뭐 다른 게 끼인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코사인을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원탁의 반지름의 길이라 그랬어요. 원탁이라는 건 결국 외접원을 뜻하는 거고 반지름은 사인 법칙까지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야 되는 거고 그 코사인 법칙 쓰는 이유가 끼인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BC 길이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제곱, 우린 A 길이가 필요한 거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겠죠. 이 관계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은 문제 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풀이가 4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A는 풀마 루트가 되겠지만 우리는 길이라서 양수만 따질 거기 때문에 2분의 루트 7입니다 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거기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A가 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결국 사인 법칙을 다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인 A 60도 분의 A 길이 2분의 루트 7,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외접원의 지름.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또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고 사인 법칙을 쓰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두 개가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편입니다. 딱 하나로 끊어지는 건 잘 없고요. 근데 연결된 따라서 판단하실 거, 그러니까 언제 코사인을 쓸 거냐가 판단이 중요한데, 판단하실 때는 끼인각이라는 거, 끼인각 또는 변 3개인데 끼인각은 기본적으로 변 2개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공식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페이지 120을 보면 삼각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어요.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공식은 중3 때 이미 배우기는 해요, 여러분. 삼각비 과정에서 배우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냥 무시하시고 다시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쓰실 거면,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쓰실 거면 정확하게 공식 외워주세요. 제발요.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의외로. 근데 이거를 잘못 외워버리면은 시험 문제 뭐 할 말 없이 틀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헤론의 공식 말고 다르게 쓰는 것도 말씀은 드릴게요, 제가.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 사고 과정의 흐름을 좀 알아놓으면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삼각형 넓이는 간단해요. 끼인각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자, 문제에서 21-1번을 볼게요. 특별히 끼인각이란 말은 없더라도 그냥 대충 그려보면 크기나 길이는 무시하시고요. A가 6이고 C가 5고 그 다음에 각 B가 120도, 이게 이제 끼인각이잖아요. 그럼 이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B, 2분의 1 BC죠. 죄송해요. 2분의 1 BC, 아니네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B. 맞죠? CA. 죄송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B. 제가 좀 이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각변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긴 해요. 간단하긴 한데 제가 계속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변환이 끝났지만, 각변환이 대놓고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는 계산 과정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각변한 공식으로 하든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든 자꾸 하는 연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사인 60도일 거라서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진짜 딱 한 번만 더 할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냥 길이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자, 여기가 파이거든요. 그럼 이 간격이, 이 좌표가 120도라는 거는 이 간격이 60도만큼의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간격도 60도만큼이 돼야 되고, 이 좌표가 60도가 되겠죠.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 그쵸? 네, 3분의 파이가 결국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120도라는 건 결국 사인 60도라는 거랑 같습니다. 이거를 자꾸 잡아주셔야 되는데 공식이 제일 편하고요. 어쨌든 뭐가 됐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 삼각형 기본 공식이 있어서 그냥 거기다 끼인각 대입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버벅거렸잖아요. 여기서 뭐 BC냐 AB냐 하다가 버벅거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문자로 잘 안 써요. 그냥 이 그림에서 바로 그냥 5 곱하기 6, 2분의 1 5 곱하기 6 곱하기 이 계산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도 좀 버벅거리는 거예요. 문자를 하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도 그냥 숫자 끼인각만 보고 바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옆에 유형 14번 문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헤론의 공식, 그래서 헤론의 공식 그 풀이 과정처럼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응용할 때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려우면 이 부분은 스킵해도 돼요. 근데 알아놓으시면 낫습니다. 확실히.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 5, 8, 9 문제에서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쓸 거예요. 5, 8, 9 그대로 쓸 거고 그냥 요 각을 C라고 할게요. 뭐 편의상 그냥 A, B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코사인 C를 구하러 갈 거예요. 자, 변의 길이 3개 줬으면 코사인 법칙 써도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거고 웬만하면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코사인 C를 구하러 갈 건데 2 곱하기 5 곱하기 8 그냥 이것도 끼인각입니다. 5제곱 8제곱 빼기 9제곱 그러면은 얼마죠? 5, 8에서 80분의 89, 8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제가 코사인 법칙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은 얼마죠? 1이죠. 이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할게요. 이거는 단원이 끝나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사인 자리에 10분의 1이 들어간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코사인 제곱 C는 사인 제곱 C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C입니다, 여러분. 근데 코사인 자리에 10분의 1이 들어갈 거니까 1 빼기 100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이거는 100분의 99가 돼요. 다시 말하면 사인 값은 자, 사인은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양수기 때문에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제곱에서 루트로 간다고 해서 풀마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10분의 루트 99가 될 거고요. 10분의 3 루트 11이 되겠죠. 그럼 이걸 구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사인 C예요, 여러분. 사인 C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끼인가 사인 값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그러니까 결국은 유형 13처럼 문제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끼인각 2개, 끼인 변 2개, 5 곱하기 8, 그 다음에 사인 세타, 10분의 3 루트 11.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 맞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6 루트 11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헤론의 공식보다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꼭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는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푸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답만 내고 넘어가는 거랑은 좀 달라요. 제가 아무리 지금 반복수학 강의에서 증명 빼고 뭐 화려한 풀이 빼고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도 익혀야 되고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것들의 그 과정은 설명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따라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헤르네 공식도 있지만 이렇게 푸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잡아주시고, 자, 뒷장으로 갈게요. 페이지 121 보시면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삼각형 넓이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23번 같은 경우는 뭐 형태는 사각형인데 결국 삼각형 두 개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DBA라는 삼각형 하나가 있고, 다시 툭 떨궈 합체됐던 거를 떨궈서 DBC라고 할게요. 그냥 두 개로 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5, 8 그리고 끼인각은 60도. 끼인각 나왔으면 아무래도 코사인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루트 6, 그리고 여기가 45도.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ABCD 넓이 구하래요. 넓이 구하는데 뭐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 넓이는 여러분 그냥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끼인 거 2개 곱하기 끼인 각 사인 60도, 이러면 그냥 나오죠. 자, 그럼 2번을 보러 갔더니 끼인 각은 45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변의 길이가 하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BD의 길이 곱하기 사인 45도 끼인 각을 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BD의 길이에요. 그 BD의 길이라는 거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쓰겠죠. 그래서 노란 거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열심히 계산하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대입을 시켜주면 마지막 두 번째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두 개 더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끼인각이 나왔다. 끼인각이 나오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하더라 라는 그 과정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게 좋고, 그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계산을 해야 이 문제집 안에서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따라와 주시고요. 옆에 유형 16번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인데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이 문제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중학교 때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걸 기억하든 못하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면 되는데, 자, 저게 각 이등분선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특수각이라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두 개로 끊어서 문제 풀 거예요. 여기가 A 그리고 12. 자,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60도가 되겠죠. 두 각을 쪼갤 거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60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린 끼인각 쓸 거거든요. 여긴 여전히 A예요. 그리고 여기도 여전히 D고요. 끼인각 쓸 거라서 60도를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아까처럼 이 길이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둘이 물론 같은 길이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풀이 과정에서도 뭐 AD를 X라고 하면 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각의 이등분선을 활용하긴 할 건데, 그래서 60도라는 걸 쓸 건데,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구할 거예요. 근데 그냥 삼각형 큰 걸로 하나로 다 생각을 해보면 그냥 120도짜리고 이미 끼인각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넓이를 3번이라고 했을 때 3번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해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도. 여전히 또 각변환이에요,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걸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 넓이를 1번, 얘 넓이를 2번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결국 1번 넓이 더하기 2번 넓이의 합은 3번 넓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노란 걸 구하겠다라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변의 길이가 있다면 코사인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코사인 법칙도. 근데 이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우리가 구하는 거 문제처럼 x라고 잡아주시고 사인 60도. 그리고 2번 넓이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3번 넓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3번 넓이는 위에 나와 있던 이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쪼갰다가 다시 합체했다가 같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끼인각이라는 개념에서 삼각형 넓이 그리고 코사인 법칙인데 이 문제에서는 끼인각이 나왔지만 코사인 법칙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가서 또 122페이지 보시면 사각형의 넓이인데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3 때도 다 했던 거긴 한데 진짜 낼 게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고등에서 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평사 넓이가 있고 그다음에 대각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부분에서 1번의 평사는 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삼각형 두 개이기 때문에 2분의 1 AB가 아니라 곱하기 2에서 AB 사인 세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삼각형 원래 삼각형의 넓이였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끼인각이잖아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결국 똑같은 삼각형이 두 개인 게 돼버리니까 삼각형 넓이를 2배 하는 게 돼버려서 앞에 2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나와 있던 2분의 1과 2분의 1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AB 사인 세타만 남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못하셔도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대각선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대각선 그냥 사이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끼인각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별로 이거는 이렇게 뭔가를 꼬을 게 없고 꼬아봐야 뭐 각변한 이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122에 26번을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각이 여기가 60도고요.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2예요.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풀이처럼 뭐 두각의 크기 합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평행사변은 당연히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끼인각으로 놓고 문제 푸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끼인각으로 놓고 그냥 문제 푸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AB 사인 세타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해도 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뭐 180도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평사 변의 길이 똑같습니다. 옆에 27번에 1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끼인각. 얘는 끼인각으로 하긴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2분의 1, 8, 6, 사인 60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풀이 과정처럼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고, 평사보다 더 잘 안 나와요. 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대신에 그래도 내신 끝날 때까지 공식은 좀 알아주세요. 수능에는 진짜 안 나오고요. 내신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왔으면은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끝날 때까지 공식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 활용까지는 다 됐고요. 중단원 연습 문제는 늘 그렇듯이 풀어보시고 이제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굳이 이제 구별하자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인을 써야 되냐 코사인을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고요? 끼인각 또는 세변의 길이. 그래서 끼인각은 결국 변의 길이가 2개 이상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고, 세 번째 시간이었던 뭐 실용 문제, 그러니까 뭐 실생활 문제 그리고 넓이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강조하는 건 계산 과정에서 각변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찮으시더라도 공식 써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공식 써서 대입해 보면서 공식 익힌다라는 마음으로 풀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헤론의 법칙 이런 것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들은 헤론의 법칙 꼭 안 써도 된다. 코사인 법칙을 풀어도 된다라는 거 이해 안 되면 헤론의 법칙만 써도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해될 때까지 학원에 와서 질문하면서 그런 사고 과정의 흐름도 익숙해지는 게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